안녕하세요. 마법 같은 수의 세계 물체 주머니 에피소드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곳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이고요. 김영나 디자이너의 전시 물체 주머니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작가이자 교육자인 최태윤입니다. 마법 같은 수의 세계 에피소드 1에서는 삼각형과 원의 관계에 대해서 소개했었죠. 오늘은 컴퓨터 코드를 통해서 그 도형들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전시가 열리고 있는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을 거대한 컴퓨터라고 생각해 볼게요. 컴퓨터 안에는 여러 가지 코드가 작동하고 있죠. 그 코드를 사용해서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School for Poetic Computation, 한국어로 하면 시적인 연산학교의 공동 설립자이자 교육자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코드를 사용해서 시를 쓰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설치 작업을 만드는 것을 가르치고 같이 실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교육 방식을 활용해 가지고 이 물체 주머니에 있는 도형들을 어떠한 코드의 결과물로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처음 해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하나씩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볼까요? 마법 같은 수의 세계 물체 주머니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아주 간단히 소개했었죠. 오늘은 조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의 높이 x 그리고 밑변 y가 있습니다. x의 제곱에 y의 제곱을 더한 값은 z, 즉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 공식은 모든 직각삼각형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기하학의 아주 기본이 되는 공식이기도 하죠.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코드로 써보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코드로 써볼게요.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var, 이것은 variable, 즉 변수입니다. x라는 변수에 3이라는 값을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y라는 변수에 4라는 값을 묶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각삼각형의 높이 3, 그리고 밑변 y 4를 나타냅니다. 이제 빗변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빗변을 찾기 위해서는 math.square-root, math의 m은 대문자입니다. 이런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함수는 제곱근을 반원하는 작은 프로그램인데요. 가로를 열고 x 곱하기 x, 즉 x의 제곱근 더하기 y 곱하기 y, y의 제곱근에 더한 값의 제곱근을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즉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고 있죠. z의 값을 그렇게 묶어 놓고 console.log, 이것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창으로 이 값을 보여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 명령어에 z의 값을 출력합니다. 즉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빗변을 출력하는 것이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5라는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법 같은 수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정보현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보현 씨 오늘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현 씨는 School for Poetic Computation의 2019년 여름 프로그램에 참가하시기도 했고요. 예술에 관심이 많은 엔지니어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별들로 이루어진 이 사각형을 볼게요. 별이 가로로 9개, 세로로도 9개 있죠. 밑변과 높이가 같은 정사각형입니다.
컴퓨터 코드로 이 사각형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한번 같이 볼까요? 먼저 이 코드를 한번 볼게요. 첫 줄에서는 line이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선언했죠. 값은 무엇인가요? 별이 9개. 우리가 아까 봤던 정사각형을 9층짜리 건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 층이 어떻게 생겼냐를 표현하는 문자열이죠. 문자열이란 글자들이 나열된 값으로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묶어서 사용합니다. 아까 태우님께서 보여주셨던 console.log를 이용해서 9층 정사각형의 한 층을 출력해 볼게요. 네, 이제 이거를 9번 반복해서 정사각형을 쌓아 올려 볼 텐데요. 똑같은 코드를 9번 나열해야 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네, 그래서 소개해 드릴 도구가 있는데요. 바로 for입니다. for를 사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코드를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네, for loop을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네, for는 괄호 안에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변수 선언입니다. i라는 이름으로 1이라는 값을 묶어두었네요. 두 번째, 코드를 실행할 조건입니다. i가 10보다 작다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고 i가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더 이상 코드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코드를 실행하고 난 이후에 i에 2를 더해줍니다. 그 후에 두 번째로 돌아가 다시 조건을 따져봅니다. 자, 그러면 이 포문은 몇 번 반복될까요? 10이 써 있으니까 10번 더 반복하나요? 좋은 생각인데요. 틀렸죠. 네, 왜 틀렸을까요? 이 코드는 총 9번 반복됩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음, 이 코드는 i가 1일 때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i가 1씩 커지는 동안 실행이 되는데요. 여기 세 번째 부분에 플러스가 i는 하나씩 커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1, 2, 3 이렇게 i가 점점 커지다가 i가 9일 때를 마지막으로 반복문이 실행이 되고 i가 10이 되면 중괄호 안의 코드가 더 이상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i는 1에서부터 9가 될 때까지 총 9번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드를 실행하면 이렇게 가로 세로가 모두 별 9개인 정사각형이 완성되는 거죠. 여기서 별 9개로 이루어진 사각형의 한 층도 for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for문 안에 다른 for문을 넣는 코드를 중첩 반복문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엔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중첩 반복문은 코드를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랍니다. 한 층에 있는 별들도 반복해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층의 별들도 for를 사용해서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네,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하면 아까랑 똑같이 9개의 가로와 9개의 세로가 별이 가로로도 9개, 세로로도 9개인 사각형이 똑같이 출력되죠. 네, 보현 씨, 중첩 반복문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물체 주머니 안에 있는 여러 도형들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커다란 정사각형 안에 다른 작은 정사각형이 있다거나 커다란 원 안에 작은 원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같은 실행이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소개하는 코드를 아직 완벽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체주머니 전시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도형 두 가지가 있죠. 삼각형과 원입니다. 원을 어떻게 코드로 그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원을 그리는 코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네. 이 코드는 보기에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코드들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많이 익숙한 코드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중첩된 반복문, 중첩 반복문이 보이고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었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코드가 보이죠. x랑 y를 가지고 빗변인 z를 구하는 코드인데요. 이 코드들을 이용해서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저희가 소개한 것이 다시 나오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 원은 한 점에서 시작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점점점점 찍어서 원을 완성했었죠. 네. 이 경우에는 z가 5보다 적을 때 그 조건문을 소개하고 있죠. 그때 별을 채워 넣는다 라는 코드로 읽을 수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z가 삼각형의 빗변이고 이 빗변이 곧 원의 반지름보다 작느냐 크냐를 검사해서 그보다 안에 있으면 별을 찍고 바깥에 있으면 별을 찍지 않는 것이죠. 재밌네요. 이 원이 출력된 모습을 보면은 수학적 원리가 코드로 표현됐을 때 다양한 도형을 그릴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다음으로는 물체주머니에서 가장 중요한 도형이죠. 삼각형을 그리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영나 디자이너의 전시인 물체주머니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또 다른 도형들이 있는데요. 큰 삼각형도 보이고 원통도 보이죠? 네, 그렇네요. 물체주머니에서 가장 중요한 도형 중에 하나인 삼각형을 코드로 어떻게 그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현 씨,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삼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우리가 함께 봤었던 코드를 조금만 고쳐서 삼각형을 그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사각형을 그린 코드를 다시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첫 번째 코드, 첫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for문을 선언하고 variable i라는 변수를 1로 하고 세미콜론으로 그 부분을 정의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한다 라고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for문의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서는 line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따옴표라고 하고 아무런 정보가 안에 없는데요. 이거는 왜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코드는 제가 아까 사각형에서 잠깐 설명드린 이중 포문, 중첩 반복문이라고도 하는데요. 라인을 이렇게 따옴표를 열자마자 닫은 이유는 저희가 반복문으로 한 줄에 별이 몇 개 반복되는지에 따라서 최종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은 아무것도 넣지 않은 마치 빈 컵과도 같은 변수를 선언해 준 거죠. 여기에다가 별을 한 개든 두 개든 추가해서 출력하기 이전에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컵 안에 별들을 좀 채워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포문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줄의 코드입니다. j라는 변수를 1이라고 하고 j가 i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j를 증가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저희가 삼각형을 그리고 있고 제가 이 코드에서 그리고 있는 거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직각이등변 삼각형은 가장 위에서부터 조금씩 커져 나가는 삼각형인데요. 저희가 첫 번째 줄에서는 별을 하나 찍고 두 번째 줄에서는 별을 2개 찍고 맨 마지막 9번째 줄에서는 별을 9개 찍기 위해서 지금 몇 번째 줄에 있는가를 의미하는 i개만큼 이 줄에서 별을 찍기 위해서 바깥쪽 포문에서 선언한 i를 저희가 안쪽 포문에서도 쓰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사용하는 그 변수들이 여러 군데서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값을 통해서 라인에 우리가 별들을 채워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컵 안에 별들을 채운다는 비유를 아까 사용했는데요. 라인 플러스 이퀄 따옴표 별 스페이스 따옴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라인은 라인 플러스 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라인의 값에 별이라는 문자열을 추가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console.log라는 거를 사용해 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콘솔로 보내주는 것이죠. 네, 저희가 한 줄 한 줄 별을 찍고 있는데 각 줄마다 서로 다른 개수만큼 별을 모아서 한 줄 한 줄을 만들어서 한 줄씩 사람한테 보이게 출력을 해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는 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줄에는 2개, 그리고 세 번째 줄에는 3개의 별이 있고 이게 9번째 줄에는 9개가 있죠. 9개가 되죠. 10개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가 10이 되는 순간 두 번째 조건, 바깥쪽 포문에 있는 두 번째 조건인 i는 10보다 작다라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포문이 실행되지 않게 되죠. 프로그램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네, 맞습니다. 보현 씨, 이 코드도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for문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라는 변수, 그것은 10보다 작을 때 i++ 이것은 증가한다는 것이죠. line이라는 변수 안에는 따옴표 값이 지금 없죠. 아무런 값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리고 for j라는 변수가 1일 때, 그리고 i보다 작을 때까지 j++ 즉 증가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line이라는 변수는 여기서 만들어진 변수이죠. 지금 값이 없는데 line이라는 변수에 line 플러스 별 스페이스를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로 올리는 것인데 이 값을 console.log 그리고 line이라는 값으로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수를 닫아주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 코드를 설명했습니다. 마법 같은 수의 세계 물체 주머니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코드를 달았는데요. 이런 코드를 처음 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계적이고 굉장히 차갑고 이해하기가 어렵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 코드를 보면 볼수록 기계와 사람이 같이 쓰는 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차가워 보이는 그 규칙들을 자세히 바라보다 보면 시적이고 예술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저는 수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수학을 참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관심이 생긴 이후에 다시 바라보니까 어떠한 마법 같은 그런 규칙들, 그리고 숫자들의 성질들을 하나씩 알아갈수록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제 왼편에는 제가 만든 작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전자회로를 직접 손으로 연결해가지고 만든 이진법 가산기입니다. 그래서 이 LED가 깜빡일 때마다 0과 1이 바뀌면서 1부터 15까지의 수를 이진법으로 가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제가 평소에 타고 다니는 스케이트보드가 있죠. 마법 같은 수의 세계 물체주머니 3회, 즉 마지막 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진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다란 전시장을 다 거대한 컴퓨터라고 생각하고선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에서 뵙겠고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